안녕하세요. 환경 17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난 지 이제 벌써 17시간이나 되었네요. 다음 주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돼서 여러분도 실제 오프라인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윤리 마지막 파트로서 환경탐구활동, 사람을 죽인 인도 표범을 살려두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환경윤리의 미래에 대한 토의, 그래서 20년 후에 동물 서커스나 낚시와 사냥, 생선회 등이 현재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쭉 읽어봤을 때 상당 부분의 학생들이 세 가지 중에 동물 서커스랑 낚시와 사냥 같은 것은 20년 후쯤에 사라지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생선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그런 의견을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선회를 즐겨 먹는 학생들도 많고, 저도 생선회를 좋아하지만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 20년 후에도 생선회는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했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 거죠. 실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세대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면에서 많은 선택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실제 환경탐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는 2015년 5월 인도에서 6명의 사람을 연이어 습격한 표범이 사살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표범이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는 서식지 파괴로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표범이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을 습격하게 되면서 표범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된 것이죠. 인도 아삼주 정부는 멸종 위기종인 표범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에 맹수가 나타나면 먼저 죽이지 말고 그대로 둔 뒤 정부 관계자에게 먼저 출동 신고부터 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동물을 당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교과서 질문에 나와 있지만 사람을 죽인 표범이 멸종위기종이라고 해도 사살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또는 표범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표범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표범의 서식지를 침범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줄게 되면서 먹이 보존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굶주림에 지친 표범이 인간의 영향으로 다시 침범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범 같은 맹수가 많이 있진 않지만 종종 신문기사를 통해서 굶주린 멧돼지가 전국 곳곳에 출몰하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기사 속의 그 멧돼지는 부산 도심에 나타났다가 사살된 멧돼지인데요. 실제 주택가에 나타나게 되면 이를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고 보통의 야생동물들은 포획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사살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사살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인간과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배움닫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배움닫기는 덴마크의 동물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14년 5월에 덴마크에 있는 동물원에서 어린 기린 마리우스를 총으로 죽이고 아이들 앞에서 해부하는 실험을 한 뒤 시체를 사자 먹이로 주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동물원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고 또 그 죽인 동물의 사체를 또 다른 동물의 먹이로 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물원의 결정과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다양한 동물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연구하는 곳으로 알려진 동물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실제 동물원의 입장에서는 동물원에는 소수의 동물들만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근친교배로 발생하는 기린 유전자의 열성화를 막고 종 보존하기 위해 유럽 동물원 수족관협회의 규정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동물원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동물원 수족관협회에 따르면 1년에 5만 마리 이상의 포유류가 동물원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서울대공원에서도 2010년도에 일부 전시동물을 도축장에 팔아서 논란이 되기도 한 일이 있었죠.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 동물원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종들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동물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냐, 없냐, 동물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동물원에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우리 동영상으로 학습했던 최혁준 학생의 동물원에 대한 특강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것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5월에 동물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작년에 동물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동물 권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생명윤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 법을 꼭 검색해서 한 번쯤 읽어보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코스타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동물원을 폐쇄해서 2020년 이후에는 동물원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가 2020년인데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난 활동이 될 수 있겠네요. 실제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활동으로 동물을 해부하거나 죽이는 실험 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2015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꿈의학교 사업 일행으로 진행됐던 자연사 박물관의 프로젝트 중의 일부인데요.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제가 돼지였고 학생들이 돼지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적이나 생물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도축 시장인 마장동을 답사해서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날 돼지를 직접 해부하고 관찰하며 관련 지식을 몸으로 습득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학생 주도적으로 하게 된 사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돼지라는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상화해서 학습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돼지를 그렇게 다루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실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앞의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건데요. 실제 임신한 코끼리에게
폭죽이 든 파인애플을 주고 그 임신한 코끼리가 그 파인애플을 먹고 입안에 상처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입안에 난 상처 때문에 이 코끼리는 20일 동안의 그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요. 실제 사람들이 그 토끼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겠다는 그 어미의 본능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선체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물들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해갈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왜 폭죽이 든 파인애플을 거기에 두었을까? 그리고 코끼리는 그것을 왜 먹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먹은 코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맞이하게 된 것일까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제청원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마지막 활동으로 이번 시간에는 설문지 대신 앞에 보이는 국제청원 사이트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명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6월 8일 새벽 4시 기점으로 해서 164만 7천 명가량이 서명을 한 활동입니다. 우리의 작은 서명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해를 돕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실제 우리도 뭔가 이러한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적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험 기간이어서 많은 부담을 좀 주는 것 같아 죄송하고 시험 끝나고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의미 있는 수업에 대해서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틈틈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 비교과 활동들, 대회들도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